이사회와 이사의 역할과 책임.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종업원에 대한 투자,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장기적인 주주가치.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발표한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주체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는 회사의 근본 구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과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 결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영 효율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제외한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몫입니다. 특히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시장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 경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와 그 구성원인 이사, 그리고 독립성을 갖춘 사회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는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을 수행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서는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경영 목표와 전략의 설정,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경영 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의 결의, 회계 투명성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기타 ESG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주요 기능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지배구조 모범 규준은 이사회의 세부적인 기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의,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내부 거래 및 자기 거래 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는 법적인 권한을 갖는데요. 이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이사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의는 누가 소집할까요? 상법은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해당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하지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를 정하고 일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결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상법 제391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이루어지는데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요. 즉, 전화회의 또는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원격 참여한 이사도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서면 결의나 의결권 대리 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요? 지배구조 모범 규준은 이사회가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을 목표로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사회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목표 및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특히 ESG를 기회와 위험 요소로서 경영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이사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상법 제382조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대해 지배구조 모범규정은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데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주의를 다하여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충실 의무입니다.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충실 의무는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요청을 반영하여 포함한 조항인데요. 모범규준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하여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며 기업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기업과 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비밀유지 의무는 이사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범규준은 이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이사의 기업 비밀 이용 행위가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주주, 채권자 등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규준은 이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과 계약이나 기타 거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그 내용 및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사의 책임입니다. 이사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해당 건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그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사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는 달리 면제되지 않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과 동일하게 관련 결의에 찬성하거나 이의를 표하지 않은 이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규준은 이와 같은 경영 판단 재량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사기, 위법, 이해상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때 면책을 위한 근거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상장사 대부분이 임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업은 반 정도의 기업이 비금융업은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지배구조 모범 규준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이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 부담을 설정할 것으로 권고합니다. 사회이사. 이사는 사내이사, 사회이사, 그 외 비상근 이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사회의 감독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이사에 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회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사회이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총액 2조 미만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회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독립적인 이사입니다. 상법과 그 시행령에서 사회이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독립성이 강조되어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회이사 제도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 사회이사는 비상근이지만 사내이사와 동일한 상법상 이사의 권한과 의무, 책임을 갖는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사회이사가 법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사회이사 스스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상근인 사회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모범규준은 과도한 겸직 및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사회이사 겸직에 대해서는 상법 시행령에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2개 회사를 초과하여 이사, 집행, 임원, 감사로 재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더불어 모범규준은 사회이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이사회 개최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할 것을 강조합니다.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직접 입수하여 검토하고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입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준법 경영에 대한 책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준법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준법 경영에 대한 책임이 사회이사에게도 확장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이사 책임을 인정한 3가지 사례를 통하여 사회이사의 법적 책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회사의 주주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회이사였던 피고는 사회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출근을 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등 사회이사로 실질적 활동이 없었고 보수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회이사에게도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사회이사가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회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했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사회이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관계회사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기부행위에 찬성한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기부행위가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와 기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결의에 찬성한 사회이사에 대한 성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임직원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등으로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주주가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회이사였던 피고는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들의 위법한 업무 집행에 관하여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드러났을 때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할 뿐, 임직원들의 모든 업무와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감시 의무가 없으며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사항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사의 감시 의무는 회사의 업무 집행 전반에 미치고 피용자가 집행한 업무도 감시 의무의 대상이 되며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 결과로 부적절한 업무 집행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임직원의 입법 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감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이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뿐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사에게 회사의 업무 집행 전반에 대한 감시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감시 의무의 범위도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시 의무를 인정하였던 과거와 달리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 부적절한 업무 집행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감시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은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엄격한 준법 경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법 등 법률에서 사회이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영진, 내부감사팀 및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회, 이사, 사회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에 개정된 지배구조 모범 규준은 이사회와 이사에 관한 내용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이사회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은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베스트 프랙티스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때입니다.